중국이 2024년 11월 30일부터 30일 이내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미뤄왔던 장가계를 다녀오기로 했다. 패키지는 비용도 비싸고 틀에 박힌 듯하여 자유여행을 하기로 했다. 운 좋게도 동방항공의 항공료가 상해나 연태를 경유할 경우에는 반값으로 15만 원대에 구매했다. 경유하는 것이라면 상해에서 하루 정도 둘러보려고 23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 일정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대도시와 대자연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이다. 호텔이나 주요 입장권은 트립닷컴을 통해 미리 예약했다. 그리고 중국 여행의 필수 앱인 알리페이와 디디추싱도 휴대폰에 미리 설치했다. 그럼 출발! 장가계 패키지 여행의 경우 장사나 우한으로 가서 하루 자고 5시간 다시 버스를 타고 장가계로 이동하는 일정도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보다 더 편한 것 같다. 트립닷컴에서 인천공항 스카이 허브라운지 공짜 티켓을 주어 출발 전 이용했다. 공항치고는 생각보다 뷔페식이 괜찮았다. 출발 승객 외에도 환승객도 많아 보였다. 출발 지연 없이 정시에 출발했다. 저녁 6시 25분 출발하여 현지 시간 저녁 7시 50분 도착 예정이다. 한국과의 시차는 1시간으로 실제 비행 시간은 1시간 50분 정도이다. 저가 항공이 아니라서 기내식도 제공되었다. 마파두부 덮밥, 샐러드 등 비교적 맛이 괜찮았다. 정시에 상해 푸동국제공항 T1에 도착했다. 무비자라 입국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간단하게 입국심사가 끝났다. 이제 상해의 번화가인 난징동루 근처의 호텔로 향한다. 난징동루는 지하철 2호선 상에 있는데 롱양역까지는 자기부상 열차 마그레브가 운행 중이라 여기에서 2호선으로 다시 갈아타고 갈 예정이다. 그러면 몇 정거장 안 되어 바로 도착이다. 이제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타고 난징동루역으로 향한다. 7정거장 이후 약 20분 후 도착했다. 상해 번화가 난징동루역 역번 출구에서 나와 5분 정도 걸으면 바로 첫 번째 예약한 호텔이다. 상해에서는 잠깐 잠만 자고 주변 관광만 할 예정이다. 상해 중심가 호텔치고는 깨끗하고 가성비가 좋았다. 호텔 이름답게 배곡란이 그려져 있다. 짐을 풀어놓고 바로 상해의 핵심인 근처의 와이탄 야경을 구경하러 출동. 난징동루역 6번 출구 신세계 백화점에서 와이탄까지는 10분 정도 걸어가며 번화한 거리를 구경했다. 여전히 사람이 많다. 황포강변에서는 야경을 즐기며 산책하거나 관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유튜브나 틱톡 촬영도 한다. 건너편의 푸동구에 동방명주와 금융가 고층 빌딩이 보인다. 조금 늦었는지 일부 조명이 꺼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휘황찬란하다. 저기 빌딩 옥상에서도 야경을 즐기려 사람들이 나와 있다. 밤에도 여전히 물자 운반선은 다니고 있다. 한두 시간 산책하다가 내일을 위해 호텔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난징동후 보행거리에는 폴로 유사 매장 디아이빗 피오엘로로 있어 잠깐 구경했다. 2만원도 제품도 많다. 비행기에서 저녁을 먹었음에도 약간 출출하여 호텔 근처 만두 전문점 소양생전에서 간단한 야식을 했다. 이 고특색인 게살 군만두랑 오리선지 국수를 먹었다.
이후 옆에 과일 가게에 들러 귤, 포도 등 과일을 샀다. 과일값이 많이 싸다. 모두 알리페이로 결제하니 편했다. 다음날 아침 난징동로 뒷골목 호텔 근처 풍경이다. 대도시의 중심이라 아침부터 활력이 넘친다. 오늘은 저녁 7시 30분 비행기로 이번 여행의 메인인 장가게로 이동한다. 호텔의 짐을 잠시 맡기고 시내 관광을 한 후 다시 찾아 푸동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상해의 호텔에서는 조식을 신청하지 않아 호텔 근처에서 간단히 먹기로 했다. 난징동루의 로컬 조식 문화 체험이다. 먹거리가 많다. 이른 아침 호텔 근처를 산책하며 여기저기 구경했다. 어제 갔던 과일 가게도 보이고 호텔 바로 아래는 만두집 원기운교 열심히 만들고 계셨다. 이건 부동산 거래 상해라 비싸겠지. 이 가게는 맛집인지 사람이 많다. 상해 노식대 명유조라 써있다. 상해 전통식 다빙과 유티아오 전문점이다. 저기 골목 사이로 와이탄 너머 동방명주가 보인다. 큰 생선도 잔인하게 잘라 팔고 있다. 따빙과 또우장을 사와 호텔에서 맛보았다. 각각 2.5유엔 500원. 두툼하여 양도 많고 화덕에 구워 바싹하고 맛이 괜찮다. 아침 식사 이후 다시 와이탄의 낮 풍경을 보러 고고싱. 왼쪽에 역사와 전통의 고전 호텔인 페어몬트 피스 호텔이 보인다. 인테리어는 개화기 상해 스타일을 잘 살렸다고 한다. 재즈바는 올드 상하이 향수로 유명하다. 와이탄에 다시 왔다. 번드라고 불리는 와이탄은 아편 전쟁으로 강제 개방된 역사의 현장. 조금 있다가 갈 예원과 함께 상해의 대표적 여행 장소이다. 바로 앞에 상해의 상징인 동방명주가 보인다. 오른쪽에는 상해의 3대 마천루인 진마오 빌딩 세계금융센터 상하이타워가 있다. 진마오 빌딩은 주사기 모양, 세계금융센터는 병따개 모양, 상하이타워는 거품기 모양이라고 한다. 형상화가 재미있다. 황푸강 건너편 마천루를 바라보니 스케일이 웅대해진다. 나중에 다시 오면 건너편에도 가보고 싶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전망대와 카페도 즐기면 좋을 듯하다. 와이탄 강변을 여기저기 산책하며 돌아다녔다. 야경을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다. 상해의 젖줄인 이 황푸강은 주변에 연결된 여러 수로를 통해 수많은 화물선이 지나가는 수운교통이 활발하다. 상해에서는 이 강을 경계로 서쪽을 푸시, 건너편 동쪽을 푸동이라고 한다. 푸공신구는 상해의 금융 중심지이다.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와이탄을 뒤로 하고 지하철 난징동루역으로 향한다. 다시 근현대식 빌딩 숲 사이의 길을 지난다. 뉴욕시 맨해탄 거리를 걷는 느낌이다. 오래된 교회를 지나 번드 내부 지역을 구경하였다. 여기 코너에 있는 카페 브런치 식장은 더 프레스이다. 1882년 지워진 신문사를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그 시절 상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멋진 곳이다.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가 있다고 한다. 난징동루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두 번째 역인 난징시루역으로 이동했다.
디디 택시를 이용해도 되나? 오늘 시내 관광은 모두 근처에 모여 있어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다. 11번 출구로 나오면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입구 문이 육중하다.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해서 가보았다. 커피도 한잔하고. 원두까지 로스팅에 공급하는 로스트리이다. 관광지이자 카페이다. 건물 외관은 박물관 모양의 2층 구조이고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아늑했다. 리저브답게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었다.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여 생산하는 공장 같은 시설이다. 많이 생산하여 기타 국가에 수출까지 한다니 신기하다. 컨베이어 공정이 착착착. 커피를 한 잔 주문하여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테이크아웃 컵이 예쁘다. 스타벅스 리저브에서 나와 난징시루 지하철역으로 향한다. 여기에도 주위에 예쁜 건물이 많다. 지하철 13호선을 타고 두 번째 역인 신천지역으로 향한다. 신천지역 6번 출구로 나오면 쇼핑 및 카페 거리이다. 가로수길을 위쪽으로 조금만 걸으면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고적지가 나온다. 여기가 내부 진입로인 것 같은데? 마침 지금은 휴식 시간이다. 근데 왜 12시가 아니라 11시부터 휴식 시간인지 지금은 매표소를 이용할 수 없다. 과거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본 내부 모습을 상상해본다. 타국에서 노력하신 독립열사를 기리는 마음을 간직하며 바로 맞은편에는 신천지의 뉴욕 베이글 박물관이 있다. 한국에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상해에는 뉴욕 베이글 뮤지엄이다. 앙버터 베이글, 파크림치즈 베이글, 다크초코 베이글 등 다양한 베이글과 커피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적당한 듯 MZ세대의 새로운 명소. 시간 관계상 아쉬운 마음에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를 바라보며 다음을 기약한다. 이제 마지막 장소인 예원으로 향한다. 신천지역에서 지하철 10호선을 타고 동쪽으로 두 번째 예원역으로 가는 중이다. 지하철 예원역 7번 출구로 나와 남쪽으로 조금 걸으면 예원이다. 예원은 400년 전 명나라 반윤단이 아버지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20여 년에 걸쳐 조성한 정원이다. 예원 옛거리에는 남상만두가 유명하다는데 여긴가 잠시 구경. 여기는 예원 아래쪽 남단의 유서 깊은 도교사원 성황묘다. 내부 매표소를 찾다가 잘못 왔다. 기념품 가게 직원은 옛날 옷 입고 흔들흔들. 다시 위쪽 매표소 방향으로 올라오니 명물 구곡교가 보인다. 후신팅을 연결하는 9번 구부러진 구곡교가 인상적이다. 후신팅은 상해를 찾는 세계 각국의 유명 인사들이 방문하여 사인을 남기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제비꼬리 같은 기와지붕, 아기자기한 정원 연못. 여기저기 사람들이 사진으로 담으려 분주하다. 연못 위에 거북이도 보인다. 예원 주변의 명청시대 옛거리와 구곡교 등 볼거리가 많았으나 내부도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했다. 입장료는 40유엔이고 여권 제시 필수다. 정원 내부의 북쪽이다.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산책하듯이 둘러본다. 이곳은 중국 정원에서 가장 섬세하고 아름다운 곳 중 하나라고 한다. 수저우 스타일 6구역으로 나뉘며 주요 건물로는 삼수당, 점춘당, 대가산, 득월로, 오경록, 청도각, 지당, 내원이 있다. 여기저기 둘러보고 출구로 나왔다. 예원은 내부와 외부 모두 아름답게 조성되어 볼 것이 많았다. 나오는 길에 초콜릿 박물관도 구경했다. 동물원처럼 만들어놨다. 안 녹게 냉풍기로 조절 중이다. 지하철 10호선을 타고 바로 다음 역인 난징동로로 돌아와 신세계 백화점 지하에서 식사했다. 게살면과 볶음밥, 디저트로 젤라또 아이스크림도 먹었다. 백화점 내부를 잠시 구경하고 근처 호텔에 들러 짐을 찾아 이제 공항으로 돌아간다. 약 50분 후 푸동공항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마그레브 환승 안 하고 지하철 2호선을 쭉 타고 왔다. 요금은 7유엔. 이제 드디어 대망의 장가게로 출발. 출발 지연 없이 저녁 7시 20분에 정시 운항했다. 약 2시간 30분 이후 후난성 장가게 허화공항에 도착했다. 내일 아침에 갈 천문산 국립공원의 광고가 나를 맞이한다. 세계 최장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된다. 그리고 아바타 촬영지 장가게 국립삼림공원. 액티비티 많은 장가게 대협곡과 유리다리. 소수민족 토가족이 대대로 살아왔던 터전이다. 황룡동굴. 최근 핫한 72기루. 천자산, 한글로도 써있네. 그리고 아바타 촬영지 원가게. 국내선이라 중국인처럼 입국 심사 없이 통과하고 택시를 타러 공항 밖으로 나선다. 공항이라 따로 디디 택시를 부를 필요가 없다. 많은 택시가 기다리고 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한다. 장가게 시내에 있는 천문산 상행 케이블카 바로 앞 호텔이다. 택시는 약 10분 후 호텔에 도착했다. 요금은 15유엔 정도. 오늘 묵을 햄튼 바이 힐튼 호텔이다. 트립닷컴 장가게 인기 1위 호텔이고 평가도 좋아 예약했다. 호텔 로비를 둘러보았다. 넓고 깔끔하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다.
방이 넓고 아늑하며 청결하다. 세면대, 화장실, 욕실이 모두 분리되어 있다. 박 건너편을 바라보니 천문산 상행 케이블카역이 보인다. 장각의 시청, 기차역, 버스터미널, 대형 쇼핑몰, 식당가 등이 멀지 않은 위치 좋은 곳이다. 관광의 도시답게 프런트 직원, 복도 직원이 매우 친절하게 대해준다. 직원이 죽과 차 그리고 웰컴 선물을 직접 갖다 주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본격적인 장각의 유람이다. 이제 본격적인 장각의 여행 시작이다. 호텔 건너편에 천문산 케이블카 탑승장이 보인다. 아침부터 관광버스와 관광객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 케이블카 탑승장 3층에 출발하는 케이블카가 보인다. 장각에는 흐린 날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은 아직 괜찮다. 호텔 조식을 먹으러 왔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다. 중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 도시라 그런지 김치와 김밥 비슷한 것도 보인다. 서양식 샐러드 바와 후식 과일도 있다. 서양인들도 많다. 중국식 음식 위주로 볶음밥, 버섯볶음, 계란, 죽 종류. 여러 가지 채소 볶음도 있다. 이건 달달한 후식 식빵과 케이크, 커피와 잘 어울리는 후식이다. 중국은 차 문화 외에 커피도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다. 국수, 우육면, 완탕은 직접 삶아 만들어준다. 갖은 양념은 구미에 맞게 스스로 추가하면 된다. 한국인 입맛에도 맞을 만한 음식들이라 든든한 아침을 시작하기에 좋다. 이제 천문산 국립공원 관광을 위해 출발! 천문산 케이블카 탑승장 입구에 도착했다. 입장권 종류는 A선, B선, C선, 1선, 2선이 있다. 여기는 가장 인기 있는 A선 입구이다. 트립닷컴을 통하여 A선을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했다. 예매 시 입장 시간대는 1시간 간격으로 구분되어 있다. B선과 C선은 저기 셔틀버스 탑승장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입장하여야 한다. 1층의 보안 검색대에서 짐 안전 검사를 하고 통과한다. 탑승장 3층으로 이동한다. 여기 왼쪽은 자동 검표, 오른쪽은 사람이 검표한다. 드디어 세계 최장 케이블카 탑승이다. 이걸 30분가량 타고 천문산 정상 해발 1518m로 향한다. 정원은 최대 8명이다. 길이는 7.45km. 케이블카는 시내 한복판에서 시작하여 주택가 지붕 위도 지난다. 주택 안도 다 보이는데 신경 안 쓰는지 신기하다. 아래에 장각의 기차역도 보인다. 케이블카의 고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이 느껴진다. 점점 구름을 향해 올라가는 것 같다. 손오공처럼. 구름과 안개를 뚫고 위로 향한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케이블카도 보인다. 이제 다 왔는지 건물이 보인다. 벌써 다 온 건가? 아니다. 다시 슝! 잠깐 내려가기 시작한다. 케이블카 중간 거치 지점을 통과하는 듯하다. 아래에는 천문산으로 향하는 통천대도도 보인다. 매우 구불구불하다. 99번 꺾인다고 한다. 아래로 내려가는가 싶더니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여 구름 속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점점 높이 올라와 이제는 구름 위를 통과하는 느낌이다. 저 밑에 구비구비 통천대로가 케이크처럼 펼쳐 있다. 이제 많이 올라온 듯하다. 구름도 저 아래에 보인다. 아, 저건 직벽이다. 직벽의 사다리 계단은 공사 관계자들이 이용한다고 한다. 형용하기 힘든 아찔한 절벽이다. 탑승 30분 이후 케이블카 상부역에 도착했다. 천문산 위에서의 코스는 서선과 동선이 있는데 먼저 서선으로 간다. 케이블카 상부역에서 천문산 꼭대기 운몽 선정 방향으로도 연결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가볼 만하다고 한다. 서선을 따라 5분 정도 걸으며 그림같이 펼쳐진 대자연을 바라본다. 이제 유리잔도에 도착하니 벌써부터 사람들이 풍경을 담느라 분주하다. 입장료는 유리 보호용 덧신 사용료 5유안이다. 유리잔도는 절벽이 훤히 내려다 보이게 강화 유리로 만든 길이다. 마치 허공에서 걷는 듯한 극한 체험을 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유리잔도로 순서대로 진입하고 있다. 머뭇머뭇한다. 잔도랑 깎아지른 절벽에 낸 길이다. 길이는 60m 정도이며 해발 1430m에 있다. 이 높이에서 아래를 보니 다리가 몹시 후들거린다. 유리길을 벽에 걸어놓은 듯하다. 조심조심, 그러나 아찔하다. 일부 사람들은 담담하다. 휴대폰을 보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다. 벽에 기대서 쉬거나 사진을 찍으려 눕고 한다. 무서운지 앉아서 경치를 감상하고 벽 쪽으로 바싹 붙어 시멘트 위를 걷기도 한다. 유리 밑은 엄청난 천길 낭떠러지 1430m이다. 용감하게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는다. 비행기에서 보던 운해가 산 아래에 펼쳐져 보인다. 아찔하지만 장관이다.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온 듯 휠체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괜히 100세가 되었어도 장가게에 와보지 않았다면 어찌 늙었다고 하리요? 라는 문구가 생각난다. 드디어 공포의 유리잔도를 빠져나간다. 이제 유리잔도를 뒤로 하고 귀곡잔도 쪽으로 향한다. 두려움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발걸음도 가벼워져 보인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붉은색 리본이 나무에 줄줄이 달려있다. 허원림은 붉은 부적에 소원을 적어 나뭇가지에 걸어놓는 곳이다. 한글도 많이 보인다. 귀곡잔도는 귀곡동 위쪽 절벽에 달려있는 길이다. 벼랑의 중간에 있어 걷다 보면 벼랑과 기복을 같이 하는 느낌을 준다고 한다. 잔도를 걸으면서 바라보니 앞에 잔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펼쳐진다. 아래를 쳐다보니 다시 아찔하다. 여기는 귀곡 천참, 쪼개진 협곡 사이에 돌아나가는 잔도처럼 되어 있다. 아래를 보니 천길 낭떠러지로 산이 쪼개져 있는 것 같다. 신기하다. 뒤를 돌아보니 절벽이 매우 가파르게 느껴진다. 내가 지나온 잔도도 꼬불꼬불하다. 귀곡잔도는 전망 포인트도 스카이워크 형태로 있어 사람들이 멋진 풍경을 자신과 함께 담아내고 있다. 귀곡잔도의 끝부분에 현수교가 보인다. 출렁다리다. 건너면서 아찔함을 다시 온몸으로 느껴본다. 저기 유리잔도에서 보았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할머니는 나보다 앞서 계시다. 건강하시다. 이건 천문산 정상을 관광하는 방법으로 리프트를 이용하면 된다. 이제 서선을 거의 돌아 천문산사 쪽으로 향한다. 관 귀곡동을 지나 구화동 근처에 오니 불상이나 난간에 걸어놓은 사랑의 자물쇠가 보인다. 이제 서선과 동선의 중간 지점인 천문산사에 도달한다. 천문산사는 중국 10대 사찰 중 하나이다. 당나라 때 창건되었고 청나라 때 재건되었다. 하늘로 향하는 문에 있는 산의 사찰로 해발 1500m에 있어 신성시 되었다고 한다. 천문산사 앞은 앵두만 광장이다. 매점 근처 탑승장에서 2인용 리프트를 타고 운몽산정으로 갈 수 있다. 요금은 25유엔. 이제 천문산 정상 위에 동쪽 둘레길인 동선으로 간다. 나무가 바위를 감싼 목석 지련의 숲길을 지난다. 동선에 오니 이전의 서선과 달리 잔뜩 안개가 몰려오고 있다. 사람들이 안개를 향해 포즈를 취한다.
목석지련 숲길을 지나 남부시 천문 근처에 동선에 유리잔도가 있다. 서선에서 이미 갔으니 생략한다. 동선에서 서선으로 도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듯하다. 동쪽 둘레길인 동선의 일부 구간은 언덕에 있어 약간의 등산이 필요할 수 있다. 중간길인 영천원 쪽은 비교적 평탄하여 이쪽으로 돌았다. 신선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다. 영천에도 들렀다. 신비로운 샘물. 천문산 위에 나는 샘물이니 영험해 보인다. 이제 북부시 천문 쪽으로 오니 산 아래쪽에 여전히 안개가 자욱하다. 산 아래쪽에서 안개가 몰려오면서 오히려 신비스러운 풍경이라 사람들이 사진에 담으려고 분주하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저 밑에 희미한 동굴에서 튀어나올 분위기다. 천문동 동굴이다. 아래쪽을 보니 안개가 천문동을 통과하는지 동굴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신비롭다. 천문동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석회암 동굴이라고 한다. 해발 약 1300m의 위치, 높이 131.5m, 폭 58m, 깊이 60m이다. 하늘로 향하는 문이 열리는 것 같다. 이제 천문동 쪽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러 간다. 천문동 위에서 아래 광장까지 땅속에 설치한 에스컬레이터이다. 이른바 산을 뚫는 에스컬레이터이다. 천문동 맨 아래 광장까지는 총 12번의 에스컬레이터를 갈아타야 한다. 먼저 7번을 타고 내려오면 중턱 관망대 쪽이다. 내려서 조금 걸으면 동굴 허리가 보인다. 이후 동굴 아래쪽에 계단이 있는데 무려 999개의 계단이다. 걸어서 내려가지 않으려면 5번 더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한다. 이 경우는 유료로서 32유엔이다.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 내려가는 길이라 걸어가기로 하였다. 천문동 아래쪽으로부터 999개 계단을 올라오는 사람들도 보인다. 동굴 위쪽을 바라보니 이게 자연 동굴이라는 게 신비롭다. 조심스럽게 엉금엉금 내려가 본다. 무릎에 무리가 안 가도록. 신선이 하늘 세계에서 속세로 내려가는 모습을 그려본다. 나처럼 엉금엉금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도사처럼 뛰어내려가는 사람도 있다. 나처럼 엉금엉금. 위를 바라보니 아직 반도 못 내려온 것 같다. 열심히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도 있다. 위쪽을 바라보며 사진 촬영도 열중이다. 내려온 계단이 점점 까마득해진다. 이제 끝이 보인다. 거의 다 내려왔다. 밑에서 위 천문동을 올려다보니 전체 모습이 보인다. 멋지다. 천문동 아래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유를 즐기고 있다.
광장 주위를 둘러보니 여기저기 사방팔방 멋진 풍경을 담아내려고 분주하다. 이 동굴은 공항같이 멀리서도 보인다고 한다. 높아서 구름도 지나가고 에어쇼에서 비행기도 지나가고 엄청나다. 말 그대로 포토스팟이 많다. 아래는 99개 구비구비 통천대도, 위는 999개 천상의 계단. 여기 천문산에서 너를 보고 싶다가 아니라 너를 보고 싶어 할 여유가 없다 라는 푯말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다. 천문동 광장에서 이제 천문산 코스 A선 일정의 마지막인 하행 케이블카를 타러 이동한다. 천문동 광장에서 도보로 10분 정도면 도착한다. 가는 내내 아래쪽에는 구비구비 통천대도가 펼쳐져 있다. 마치 케이크 같다고 하여 케이크 로드로도 불린다. 이제 케이크로드 옆으로 하행 케이블카가 보인다. 하행을 위하여 천문산 중턱에 있는 짧은 케이블카 상부역에 도착했다. 이제 20분 정도 이후 천문산 A선 코스의 출구에 도착한다. 이는 역방향 관광 코스인 B선과 C선의 출발 지점 입구이기도 하다. 내려오는 경치도 수려하다. 통천대로의 구비구비 길도 독특하다. 저기 천문산 B선, C선 입구이자 통천대도 버스 출발 지점이 보인다. 그 앞에는 천문호선쇼 공연장이 있다. 케이블카 하차 후 천문호선쇼 공연장을 지난다. 천문호선쇼는 천문산의 자연을 무대로 500명이 출연하는 초대형 야외 공연장이다. 약 1시간 30분 소요된다. 해가 지면 여기 3,000석 야외 공연장에서 천문호선쇼가 펼쳐진다. 저기 여우가 저녁에 공연 보러 오라고 하는 것 같다. 이제 오늘 천문산 관광 A선의 출구로 나온다. 반대로 이곳은 천문산 관광 B선, C선의 입구이기도 하다. 천문산 국립공원 입구로서 주위 풍경이 운치가 있다. 이곳 천문산 국립공원 입구에서 최초의 A선 출발 지점인 천문산 케이블카 역으로 이동한다.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원래 출발 지점으로 향한다.
약 15분 후 아침에 출발했던 천문산 케이블카 역에 도착했다. 천문산 여행 완료. 여기는 아직 호텔에 체크인하지 않은 천문사 관광객들이 주로 짐을 맡기는 보관소이다. 천문산 관광하는 동안 맡겨야 할 짐이 있다면 이용하면 된다. 오전에 천문산 관광을 마치고 이제 장각의 시내로 점심을 먹으러 간다. 호텔 아침 조식 이후 천문산 트레킹을 하니 배가 많이 고프다. 바깥 입구에서 안쪽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환대해준다. 허거탕의 분할은 마음대로 선택 가능하다. 4가지로 주문했다. 백탕, 토마토, 버섯, 마라 중간 맛. 소스는 먹고 싶은 대로 종류별로 섞어서 담으면 된다. 고기는 와규와 양고기, 야채, 두부, 새우 한자 등등. 여러 가지 탕 중에서 토마토탕과 버섯탕이 가장 맛있었다. 국자도 2개씩 주어 하나는 국물 전용이다. 국물이 부족한 탕은 계속 리필해준다. 마지막으로 면을 추가하니 누들쇼를 보여준다. 음악에 맞추어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농악대 공연하듯이 꽈배기 모양으로 요리조리 돌리고. 아니, 줄넘기 같기도 하고. 그러다 실수하여 바닥에 떨어뜨렸다. 다시 시도하여 이번에는 무난하게 성공한다. 면을 원하는 탕에 넣어준다. 면발이 생각보다 쫄깃하고 맛있다. 식사가 끝나니 선물로 과자와 지역 특산차도 준다. 하이디라오를 나와 근처의 장각의 중심가로 산책한다. 소화도 시킬 겸 시내 구경을 한다. 장각의 시내는 동남아 국가처럼 오토바이도 많아 보인다. 아파트 사이에 병원, 음식점, 상가, 그리고 학교 등등이 보인다. 여기저기 걷다 보니 시내 중심가에 지하 쇼핑 상가가 나타난다. 한국의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 상가 같은 분위기다. 그러나 길이는 엄청나게 길다. 사각형 형태로 돌아도 계속 나온다. 옷도 살펴보고 음식도 구경하고 물가는 다소 싸게 느껴진다. 의류는 귀여운 디자인도 보인다.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먹기로 한다. 포비아이스다. 100% 우유 아이스크림인데 많이 안 달고 건강한 맛이다. 피스타치오 토핑 아이스크림과 달걀 찌단 플레인을 주문했다. 와플과 비슷해 보인다. 가격은 14엔, 물론 알리페이로 결제 오케이. 주문 즉시 그 자리에서 구워주므로 약간 기다려야 한다. 지하 상가가 꽤나 긴데 천문산보다 힘들지 않다. 쇼핑 본성인가 보다. 한 시간 정도 돌아다닌 것 같다. 마지막으로 신발도 구경한다. 세일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제 오후 관광 일정으로 근처의 토사성으로 향한다.
장각의 지하상성에서 토사성으로 택시를 타고 15분 정도 남서쪽으로 이동한다. 토사성은 장각의 허화공항의 약간 오른쪽 윗부분에 있다. 택시비는 15유엔 정도. 토사성에 도착했다. 토사성은 1730년경에 지었다고 한다. 토사성 입구에 비휴라는 전설의 동물이 있다. 용왕의 자식으로 사자몸, 봉황날개, 용 얼굴, 기린 꼬리를 가졌다.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하여 입장한다. 17yen. 입구를 지나 토사성 내부로 들어간다. 돌기둥과 비석이 있고 건물 양식도 다소 생소하다. 토가풍인가? 토사성은 토가풍 정원의 일부로서 1999년에 토사왕이 거주하던 성체와 사당을 복원하여 열었다고 한다. 계단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 본다. 사람들이 모여 있다. 정면의 건물은 토지신을 모시는 파수당이다. 오른쪽에 토가족의 전통 복장과 사진이 보인다. 파수당에는 전설적인 동물이 많이 보인다. 토지신의 호위무사. 파수당 오른쪽에 왕이 거주하던 구중천으로 향한다. 12층 42m 높이의 웅장하고 독특한 성체이다. 급격한 경사를 따라 지어진 목조 건물이다. 구중천은 건물 전체가 못 하나 없이 나무못으로 연결되어 지어졌다고 한다. 토가족 건축사의 기적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못을 사용하지 않은 세계 최고 높이의 목조 현수루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 조각로에 올라가 본다. 약간 아찔하다. 목조 건물인데 굉장히 튼튼해 보인다. 토사왕조의 역사도 정리되어 있다. 토사왕궁의 여러 가지 복장과 생활 문화도 전시되어 있다. 전통 옷감과 각종 장신구. 올라와 보니 상당한 높이감과 건물 외관의 독특함이 느껴진다. 과거 후난 서남부 지방을 지배했던 토사 제도의 전통 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다. 여기는 왕비궁인가? 목욕과 침실, 휴식 공간처럼 보인다. 뒤쪽으로 들어가니 옛날 농기구와 생활도구가 보인다. 여기는 중간에 연못을 중심으로 여러 건물이 둘러쳐져 있다. 이곳은 교육당인가? 내부에 구경하는 사람이 많다. 물레방아도 있다. 토사왕궁 관련 여러 가지 전시물이 보인다.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밖으로 나오니 독특한 조형물이 보인다. 구중천룡의 입에서 떨어지는 물을 금두꺼비가 받아먹고 있다. 왕의 거처인 구중천 조각루에서 내려오는 용의 위용이 대단해 보인다. 이제 출구로 향한다.
토속 과자를 맛보니 입맛에 맞아 하나 사서 나왔다. 토사성에서 신비롭고 독특한 토가풍 문화를 보고 간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장가계의 하플 72기로로 향한다. 택시로 약 15분, 금액은 10위안 정도. (72기로에) 도착하여 입장권을 구매한다. 오전 4시 30분 이전 입장은 20위안, 이후 입장은 88위안이다. 저녁 이후 행사도 많고 조명도 훨씬 화려하기 때문인 것 같다. 72기로는 장가계의 상징 천문동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장가계 소수민족인 토가족 건축 예술의 절정이라고 한다. 높이 110m이고 75가지 건물의 다채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매표소 내에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독특한 디자인이다. 72기로는 현재 장가계에 떠오르는 랜드마크라고 한다. 드디어 입장을 한다. 실제와 모형이 똑같다. 근데 저녁 공연이나 야간 조명까지 시간이 남아 간단한 족욕을 받았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종아리에 간단한 지압이다. 가격은 45위엔. 발과 다리의 피로가 조금 풀리는 분위기다. 드디어 저녁이 되자 야간 조명이 켜지고 주위가 화려해지기 시작했다. 야간의 72기로가 만화 영화에 나오는 건물처럼 오묘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건 토가족의 전통 혼례 의식과 행렬을 보여준다. 토가족은 중국에서 8번째로 큰 소수민족으로 약 1000년 전 당나라 말부터 장가계 무릉원 산악 지역에서 살아왔다고 한다. 목의 사회이며 태양신을 여성, 달의 신을 남성으로 여긴다. 백호를 조상신으로 숭배하고 혼례시 호랑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호랑이 담요를 깔았다고 한다. 혼인날 신부가 가족을 떠날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혼인가를 부르는 풍습도 내려온다. 여성은 남성의 발등 밟기로 청혼 의사를 표시한다. 결혼 전 신랑은 돼지꼬리 달린 훈제 요리를 들고 신부 집에 가서 한 달간 일해주며 테스트를 받는다고 한다. 마음에 들면 떠날 때 바구니에 계란 3개를 넣어 승낙이고 아니면 돼지꼬리를 넣어 태자라고 한다. 공연 행렬이 어디론가 이동한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잠시 따라가 본다.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된 2층에도 올라와 여기저기 야경을 구경하였다. 위에 올라오니 조명이 더 화려하게 잘 보인다. 오늘 저녁은 비가 약간 와서 관광객이 다소 적은 것 같다. 그래도 운치는 있다. 저기 아래의 광장에서는 공연이 열리고 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전통극 같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사진에 담으려 한다. 입구 근처에 시간대별 공연 일정이 있으니 참조하면 좋을 듯하다. 노래가락이 구성지다. 토가족의 전통 의상을 입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춘다. 공연도 보고 여기저기 전시관이나 상가를 구경하고 돌아다닌다. 여긴 중국 무술 영화에서 협곡 사이의 좁은 길 같다.
마치 영화 주인공처럼 재미삼아 통과해본다. 입구 쪽으로 다시 나와보니 사람들이 몰려있다. 72기로 수문장인 손오공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돌아서 정면에서 보니 키가 매우 크다. 나도 같이 인증샷. 근데 조금 무섭다.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돌아다니며 구경하다가 이제 출구로 향한다. 오늘 관광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호텔 근처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에 한국 온라인 투어 버스도 보인다. 약 20분 소요. 택시비는 13유엔 정도. 저녁을 먹으러 이 지역 전통 로컬 식당에 왔다. 장가게는 산샤궈가 유명하다고 하여 먹으러 왔다. 식당 내부의 돼지는 인류 최애 식용 친구라고 쓰여 있다. 재미난 문구다. 산샤궈는 장가게 로컬 전통 음식인데 토가족이 즐겨 먹었다고 한다. 고기와 내장, 두부, 야채 등 다양한 3가지 종류의 재료를 솥에 함께 볶은 매콤한 음식이다. 오직 장가게에서만 맛볼 수 있다고 한다. 든든한 식사 후 호텔 근처의 발 마사지 샵에 들렀다. 하루 종일 걸었더니 발이 다소 아프다. 72kg의 발 마사지는 그냥 족탕 수준이라 미흡하여 다시 들렀다. 발 마사지 60분에 108유엔. 시원하다. 그다지 비싸지 않은데 정성을 다해서 해주신다. 호텔로 복귀하여 이제 내일은 장가게 무릉 원구로 이동한다.